일종의 사스라고 불리는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좀 어떠신지. NG입니다. 오래 걸리겠는데? 네, 소장님, 지난 여름 한국의 메르스 광풍이 대단했는데요. 벌써 다 잊어버린 거 아닌가요?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허술한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큰 감염병과 같은 사태가 생겼을 때 현장에서 또 삶의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패닉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자가격리라든지 실제로 메르스 경험을 하셨던 분들을 만나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그들이 받았던 트라우마나 고통이 굉장히 심각해서 저희가 그동안 언론에 좀 나오지 않았던 피해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부끄러울 정도로 부실한 면모를 안팎으로 드러냈습니다. 따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진 않고 그냥 들어갈 때 마스크랑 장갑 필요하면 써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병동 매뉴얼밖에 없었고요. 병동 매뉴얼도 사실 간호사들이 다 만들었고 스스로 자기 격리를 한 거예요. 모르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따로 있거나 접촉을 최소화하고 기껏해야 자료를 얻는 것도 인터넷을 뒤져서 이 질병은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일터에서 그 메르스에 대한 정보가 이제 정확히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도 하지 못하고 시민들이나 일상적으로 이제 접촉이 그 대중들을 많이 만나는 이제 사람들일수록 사실 더 공포감은 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생길 문제라는 것도 메르스와 똑같을 거냐? 그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침이 전파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매뉴얼이 아니라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갱신되고 그게 현장에서 쓰이는 시스템. 실제 실천하는 당사자들의 초점을 맞춘 당사자 중심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훨씬 중요하다. 저는 그게 사람 중심의 지침, 사람 중심의 매뉴얼, 사람 중심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 중심의 시스템 이런 거를 해야 앞으로 꼭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이 생길 때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제 만났던 이제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국립의료원에서 이제 메르스 지정병원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국립의료원에 계시던 이제 다른 환자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 국립의료원에 계시던 뭐 이제 뭐 호니스 환자라든지 뭐 결핵 환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이제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은 사실 그 매뉴얼에서 또 빠져 있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고. 어떤 곳에서 벽돌을 하나 뺄 거냐. 뭐 가장 목소리가 적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이런 데서 벽돌 뺄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 아니었던가. 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어제 오전까지 제대로 된 마스크 하나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분 임산부예요. 임산부인데 마스크라도 끼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당신들인데 비행기 문 열자마자 보는 게 당신들인데 당신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위화감을 조성한다. 공포감을 준다. 이 사람들은 오직 매출이고 이미지고 사람 목숨보다 평소 임금과 근무 환경에서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메르스 예방 조치에서조차 소외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뭐 휴교를 하고 휴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쉬려면 연가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사용해라 라는 식으로 했고 그 와중에도 아이를 맡겨야 되는 그 돌봄이나 돌봄교실이나 이런 것은 그냥 문을 열어야 하잖아요. 모두가 다 일단 학교를 다 사회가 다 쉬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들의 건강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너희들은 학교를 나와라 라는 거였고 들고 있는 것이 뭐 이런 그 컨테이너고 몸살 기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재채기도 좀 하고 열도 뭐 살짝 있고 메르스 위험 환자 무슨 처럼 취급이 되기 시작했고 쫓겨났다가 며칠 후에 전화해서 저 안 아프대요. 나 일할래요. 잘 못하나 한국말로. 안 돼. 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디든 가 있어. 여기 있지 마. 라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은 사람 아니냐. 문까지 닫아놓고 추방해버리고 그러고서 나중에 추방이 아니라 안 온다고 이탈 신고하고. 이 불평등 문제는 사실 뭐 지금 눈에 보이지만 않아서 그렇지 온갖 분야에 온갖 대상자들한테 사실 다 나타난 문제여서 그런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지침을 내는 경우에도 불평등에 대한 시각 또 불평등 상태에 있는 계층 집단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상당히 그런 게 약합니다. 근데 이 동네 전체를 마감한다는 것은 우리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거야. 이게 왜냐면 처음부터 막았을 때 막기 전에 이장님뿐만 아니라 그 반장이나 그런 대표들하고 군에서 얘기가 됐어야 돼.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고 논에 가면 논에까지 다 따라와. 누굴 만나는지 예. 보려고. 일단 못 만나게 하려고. 그것을 전체를 마을을 이렇게 촌에만 지금 촌에니까 이것을 통째로 격리를 한 것 같아요. 도시 같은 거는 격리가 안 되는데 자가 격리나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몇 집만 해가지고 격리를 할 것인데 우리가 지금 병에 걸렸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고 말하자면 회복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국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걸 기대했을 텐데 직접 경험한 거는 이쪽을 보호해야 되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가 있어라.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보호자로부터. 그러면서 뭐 군청과 뭐 무슨 도청은 우리가 잘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분노들이 어쨌든 누구를 타겟을 그 자가격리자나 그 확진자들에게 이제 타겟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 실제로 이들이 받는 고통은 사실 더 심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뭐 정보도 없죠.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죠.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개별화된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아주 뿌리 깊게 벌써 이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문제의 중심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제 당사자, 이제 쟤 때문에 저렇게 됐다. 뭐 저기가 문제다. 사회 전체가 공동의 문제로 그거를 이해하고 또 공동체가 이제 그 문제를 같은 문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 전반하고 지금 이 메르스 사태가 만나고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찍어서 차별하고 또 비난하고 뭐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 됐던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이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평소 이제 부실한 안전이나 재난 대비 체계, 뭐 세월호와 같은 사건들이 대표적인 거고, 메르스도 저는 그게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취약한 집단에게 위험이나 부담이 굉장히 전가되는 방식으로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이번 그 메르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짚어볼 수 있는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메르스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시군은 어떻게 했고, 우리 도는 어떻게 했고 하는 거를 이 바둑에서 이야기하는 복귀, 지금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이미 감이 좀 떨어졌고 관심사가 옮겨갔지만 복귀를 꼭 해야 됩니다. 복귀를 정확하게 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본 복귀, 시민의 시각에서 본 기록, 시민의 시각에서 본 평가, 그거를 기초로 이런 건 바꾸자, 이런 건 이 체계를 갖추자, 이런 건 뭐 더 보완하고 보태자, 이런 목소리, 논의 또는 의회에서의 토론, 결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보통 말하는 걸로 보면 정치인데, 정치가 무슨 정치냐?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을, 터전을 바꿔내기 위한 실질적인 정치를 통해야 이게 시민의 역할이 말하면 개인주의화되지 않고 개별화되지 않고 실제 구조와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메르스가 정말 끝난 것 같으신가요? 끝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없으면 뭐 끝이겠지만 메르스가 이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 좁게는 이제 감염병에 대한 체계부터 크게는 뭐 굉장히 이 엄청난 무슨 정치적인 그런 문제까지 여러 가지에 이제 말하자면 민낯을 드러낸 그런 거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 메르스로 희생이 되고 고통을 많이들 겪으셨는데 이게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좀 더 좋은 어떤 사회가 되기 위한 이제 걸음이 돼야 되겠죠. 그러자면 이제 거기서 생긴 어떤 이 도출된 문제들, 그리고 또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잘 쓰여야 되겠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메르스가 끝났다기보다는 메르스 이후가 시작된 거 아니겠냐. 여러 과제가 있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앞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